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최면 NLP를 통해 가지고 그 빙의된 사람을 치료하는 그 현장에 제가 갔다 와서 그 경험담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 가까운 지인이 무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연골이 다 닳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걸었어도 그럴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이런저런 양방적 치료도 받고 한방적 치료도 받고 뭐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았는데 효과가 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절었던 다리 부분이 본인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뭔가 연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그런 최면 NLP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교수님 만나가지고 한번 그런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을 딱 안정을 시키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분의 어린 시절을 돌아가게끔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싹 되살리면서 최면을 딱 걸었습니다. 제가 저는 이런 쪽의 공부, 동양학 쪽의 공부가 하기 때문에 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,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,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. 우리가 가불병정이라는 식간 12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또는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어떤 연속성, 연계성,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해서 알게 되는 거죠. 근데 실제 내 현장에서 저도 뭐 무속인도 만나보고 막 이랬지만 실제 제 눈앞에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보게 됐는데, 제 가까운 지인이 뭐 그런데 현혹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. 상당히 강인한 분인데, 체면을 딱 걸어가지고, 그분의 이야기를 딱 하면서 그 아버지를 딱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탁 나오더라고요. 목소리가 딱 굵게 변하면서, 그래. 이렇게 변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아들 지켜주려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체면하시는 교수님이 그 아버님을 달래가지고 이제 보내더라고요. 저 위쪽에 그 머리 위쪽에 저 하늘에 흰색 구멍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빛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시라고 해서 그 분을 이렇게 딱 보내더라고요. 그러고 나니까 다른 존재가 없는가 이렇게 하니까 느닷없이 큰여기는 사람이 탁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큰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더니만은 또 큰형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더라고요. 그러고 좀 있으니까 작은 형이라고 또 탁 나타나더라고요. 근데 작은 형은 나는 안 갈 거다.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다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좀 놀랐습니다. 물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은, 그러고 어쨌든 그 형제, 그러니까 형님 두 분이 세상을 일찍 버렸는데, 이제 그분 두 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네. 말을 잘 해가지고 그쪽 하늘나라로 쭉 가시게끔 체면을 걸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이 쭉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체면에 탁 깨어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니까 물어봤죠.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본인의 정신은 있는데 뭔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뭔가 기운이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쑥 들어오더랍니다.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게 되고, 그래서 자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이 본 마음이 있다가 또 이쪽 마음이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, 그래서 그 체면을 거는 도중에 그 아버지라고 인식되는 그 기운과 본인의 어떤 이렇게 합,
화해를 위해서 막 이야기를 시켰거든요. 그런데 본인이 그 아버지를 어릴 때 아버지가 좀 이렇게 가정을 많이 돌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 서운함이 많이 남아갖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안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, 그래서 기운이 어떠냐 하니까 몸이 아주 편안하고 개운하다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서 안 일어날래 하더라고요. 그 기운을 계속 느끼고 싶다고. 그러고 나서 이 다리가, 원래 이 다리 뻗고 이런 것이 잘 안 됐는데 그것이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걷는데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,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, 첫째는 역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구나.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. 가까운 것은 가까운 대로, 먼 것은 먼 대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.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다 저장된다. 우리가 이 컴퓨터에 쓴 것은 다 이렇게 안에 다 그죠?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의 이 저 심층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알든 모르든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저장된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뭔가 나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특별한 기억, 너무 사랑했다든지 너무 기쁘다든지 또는 아팠다든지 서운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그런 아주 독특한 감정은 그것이 좀 더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구나, 저장이 되어 있구나.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,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영향을 주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애정, 사랑하기도 하고 또는 정오하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죠? 또는 간접적으로 영화나 또는 책이나 뭐 다른 사람들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죠. 그 중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이렇게 섞이면서 여러 가지 변형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내가 아직 못하는 저 밑에 그죠? 저장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환경이 되면 그와 연계된 기억이 돌면서 그쪽에 관계된 그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비 오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갈 거라고 가다가 이 맨홀 뚜껑이 미끄럽잖아요. 넘어져가지고 제가 이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근처만 가도 다 나섰는데도 무릎이 아프거든.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도 두 번째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도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건지러워하는 그런 그죠 한상통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.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직간접적으로 또는 사회적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된 그런 우리의 관념이 이것이 집착이 되겠죠. 그 관념이 모든 것을 일으키구나.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역시 내 생각이 관념이 현상을 조종하는구나. 거기에 나도 끌려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행태다. 그렇게.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가까운 존재들은 더욱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.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고 모든 것은 기억 저장이 되고 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건 하는 것을 알게 됐죠.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됐죠. 원래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죠?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쑥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분이 느끼기에 그게 진짜 아버지인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내가 만든 내가 어릴 때의 아버지에 대한 그 서운함이나 뭐 이런 거 만든 강한 기억이 내가 아버지 나이 때에 됐을 때에
그 아버지가 아팠던 부위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동기 감흥에 의해 가지고 아팠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생각하고 있는데 여튼 그럼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?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컴퓨터에 기억이 되어 있다면 그 기억을 싹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리셋을 해야 되겠구나. 리셋하는 방법은 뭘까? 근데 우리가 많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참수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, 참여해라.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것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을 녹여내는, 말하자면 그 쌓여 있는 기억을 녹여내는 리셋하는 과정이겠구나. 그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버려야 되는데 그 놔치 못하는 그런 집착. 그죠? 우리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탐진치라고 했죠. 그런 것들이 우리를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용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가 여기 보면 재행무상, 재법무와 일체개공이라고 했는데 원래 있는 것이 없죠. 공이죠. 그죠? 내가 이렇게 또 분해되게 되면 하나의 기운으로 또 돌아가겠죠. 그죠? 그래서 오늘 요번에 이런 체면 NLP를 제가 보면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그런 일체개공이라는 그러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됐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알게 모르게 줄 수 있는데 나는 누군가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가 안 준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죠. 그죠?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뭔가 나쁜 쌓임, 그런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구나. 그러고 지금 내가 만나는 내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한이 없어야 되겠다. 우리가 여한이 있으면 남아서 이렇게 구천에 떠든다 하잖아요. 그래서 여한이 없어야 되겠구나. 그래서 내 어머니, 아버지, 또 내 자식,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집사람이나 내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깊이 또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체면 NLP를 통한 빙의 치료에 대한 경험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